자, 다항식의 연산 그 단원조합 문제 베이직부터 먼저 질문 받아볼게. 31번부터 혹시 몇 번? 36번 사이에 혹시 질문? 저 35번. 35번이요. 자, 35번 한번 가볼게. 자, 35번을 보면 어쨌든 지금 식이 쭉 전개 그 인수분해가 되어 있고 그걸 전개한 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일 것 같아. 첫 번째는 진짜 단순하게 이걸 앞에서부터 전개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앞에서부터 전개하면 큰일 나겠지. 왜? 너무 복잡하니까요. 전개를 못하는 건 아닌데 말 그대로 식이 복잡하니까 라고 생각하면 돼. x 빼기 4, x 플러스 8.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전개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규칙을 찾아서 전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랑 누구? 얘랑 누구랑 누구 하는 게 좀 정신건강에 좋니? 없네? 그럼 이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결국 이거는 개수비교법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얘를 결국 전개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x제곱 풀 x 4제곱 그 다음에 3x 세제곱 그 다음에 px제곱 24x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q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일단 q 같은 경우는 너무 찾기가 쉬워. 왜 q 같은 경우는 찾기가 쉽냐면 결국 얘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수끼리만 곱하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결국 q라는 놈은 누구냐? 결국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8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88에 64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p 같은 경우는 우리 몇 차식이지? 2차식이지. 그건 결국 요 안에서 전개했을 때 2차식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 저번에도 말했지만 차수가 탄생하는 원리가 결국 x는 몇 개만 필요해? 2개겠지.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예를 들면 상수 x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이걸 상수 x 너무 귀찮으니까 최대한 요 두 개는 한번 곱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얘 두 개를 만약에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 요 두 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2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2차를 찾는데 좀 행복해져. 왜? 결국엔 여기서 2차가 나오고 여긴 상수가 나오자 이거지. 반대로 여기선 1차가 나오고 여기서도 1차가 나오고 반대로 얘는 여기가 상수가 나오고 여기가 2차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2차 계수는 어차피 1이고 여기서 상수는 마이너스 32이고 여기서 1차 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차 계수가 4고 여기선 상수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계수는 1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결국 곱하면 마이너스 32 여기서는 곱하면 마이너스 4 여기서 곱하면 마이너스 2 결국 얘네들을 다 더한 마이너스 38 자체가 바로 2차 계수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지.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p에다가는 2배를 해달래. 그럼 얘가 결국 p 값이었잖아. 여기다 2배 하면 마이너스 2, 8은 16, 76에다가 누구 더해달래? 그냥 q만 더하면 되네. q 더해서 64를 더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 바로 정답이다 라는 거지. 자, 다음 또 36번까지는 없어? 자, 그 다음 37번부터 42번까지 중에선 37에 2랑 37에 2. 그럼 끝나면 이제 그 다음 거 또 질문해줘. 선생님은 다 질문을 받으니까 37에 2번 보면 자, 한번 가볼게. 더한 것이 지금 1이다. 그리고 x제곱 y제곱은 3이다. 그럼 일단 이렇게 던져주는 이유가 뭐야? 유나야? 이렇게 1차 주고 2차 주는 건 딱 봐도 던져주는 게 그치 xy 찾아 이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얘 자체가 x 플러스 y를 제곱하고 2xy 해준 게 결국 3이니까 얘가 결국 1일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2xy니까 xy는 1이라는 사실을 일단 알고 시작하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가 뭘 구해달라면 y분의 x제곱에서 누구를 빼달라? x분의 y제곱이래. 근데 우리 수학에서 이런 분수식을 사칙연산 흔히 말하는 더하기 빼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두 글자 뭐? 그렇지. 통분밖에 없어. 그래서 통분을 한번 해보면 xy분의 그치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그럼 결국 얘는 어차피 1이니까 땡큐 필요가 없는 거고 결국 이 분자만 걸고 넘어지면 되니까 분자는 또 공식 쓰면 되겠지. x 빼기 y를 3승한 데서 플러스 3xy에 x 빼기 y인데 문제가 생겼어. 왜?
내가 알고 있는 건 더하기지 빼기가 아니었거든? 그럼 얘는 한 가지 더 작업을 하라는 거야. 근데 무슨 작업이요? 너가 x 빼기 y 궁금하지? 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x 빼기 y를 제곱한 것은 x 더하기 y를 제곱해서 뭐 해주는 거랑 같아? 마이너스 4xy랑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겠어? 여기가 마이너스 2xy인데 여긴 플러스 2xy니까 얘만 빼주면 되겠지? 그럼 결국엔 얘는 어차피 문제에서 1이라 그랬고 xy는 결국 뭐였어? 1이었으니까 빼기 뭐가 나와? XY 마이란이에요. 어떤 거? XY 마이. 아하, 땡큐 베리 감사. 얘 마이너스 1이었네? 자,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그치? 아이고. 미안. 여기가 플러스 4. 그럼 결국 5가 나오겠지. 그럼 선생님, x 빼기 y는 두 개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혹시 조건 줬을까? x 빼기 y는 무슨 수? 맨 끝에 양수. 그럼 결국 x 빼기 y는 뿔마 루트 5 나오는 건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 그렇지. 플러스 루트 5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루트 5를 삼승하면 5 루트 5. xy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5니까 3 루트 5. 따라서 정답은? 그렇지. 이렇게 나오긴.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 자, 다음 또 몇 번? 40번. 40번이요. 자, 40번에 몇 번? 그냥 전부. 아, 전부 다 이 개념이 조금 흔들렸나 보다. 자, 40번 한번 가볼게. 자, 40번 보면 일단 x제곱 1번부터 먼저 볼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이래. 그게 0이래.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뒤에 가서는 분수들의 뭔가 곱셈 공식이 보여. 이건 딱 봐도 선생님, 저는 일단 x 더하기 x분의 1이 궁금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모두 다 뭐로 나눠준다? x로 나눠준다. 근데 수학에선 왼쪽도 해주면 오른쪽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x로 다 나눠주면 x 하나 사라지고 x 하나 사라지고 얘는 사라질 게 없으니까 x분의 1이고 x분의 0은 어차피 0이니까 0 나와.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몇이다? 7. 이렇게 하나의 식을 찾게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싸움? 공식 싸움. 한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번에 문제 풀 때 공식 안 봤지? 보면 안 돼. 진짜 하은아. 네, 저 유나예요. 아 맞다. 미안. 자꾸 헷갈려. 하은이라는 애가 있거든. 유나야 알았지? 네. 절대 이번 겨울방학 때 만약에 유나가 공식을 외우면 3월 달부터는 내 목표가 응용반부터 스타트야. 우리 3월 달엔 개념반 가지 말자. 응용반이야 목표. 유나야. 자 간다. 시작. 얘 뭐야? x 플러스 x분의 1을 몇 승하고? 하고 뭐 빼주면 될까? 요거 x 3승 더하기 y 3승. x 더하기 x분의 1을 3승하고 빼는 거. 빼는 거지.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x분의 1을 빼주면 돼. 알았지? 자,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땡큐야. 얘는 뭐로 묶으면 돼? 3으로 묶으면 그냥 이쁘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만 대입하면 돼? 7. 자, 7의 3승이 뭐야? 49 곱하기 7. 그래. 9, 7은 64. 74 28이니까 308에다가 6 더하면 346. 이렇게 나오겠지? 확실해? 네. 마이너스 21. 그럼 뭐 나오겠어? 320에다가 여기다 7 넣으면 73? 오케이. 그럼 어차피 없어지는 거였네. 그럼 정답은 300? 문제가 그냥 그 값을 찾아달라 했으니까 우리 이거는 답만 적으면 되겠네. 그래서 40번에 1번의 답은 340. 떠더더더. 여기 3이야. 여기 3. 그리고 여기 어차피 플러스 21 할 거니까 답은 343. 자, 혹시 2번도 해야 돼, 그러면? 2번 해봐라. 해줘. 오케이. 아니,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혹시 1번을 했는데, 선생님, 저 2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까봐. 얘는 쌍둥이 문제다. 묶자. 먼저 앞에 있는 거 x로 묶어볼까? 뭐 나와? 나눠주면? x. 그렇지. 그럼 결국 x 더하기 x분의 1은 몇이다? 그럼 하나 찾았고. 자, 이제 그 뒤에 6개짜리를 쌍둥이끼리 한번 먼저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는 x 3승과 x 3승분의 1. 요거 하나고. 두 번째는 누구로 묶을까? 2로 묶어볼까? 그러면 x제곱과 x제곱분의 1이 있고, 그치? 마지막은 누구 묶을까? 3으로 묶을게.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곱셈공식 3번 쓰라는 거네.
첫 번째, 얘는 그냥 고지 곧대로 갖고 왔다 쓰면 되니까 3. 요 혹시 우리 유나 암산 되나 요거? 공식? 자,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보자. 얘 공식이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하고 뭐 해주면 되지? 그렇지, 빼기 2만 해주면 돼. 그럼 결국 3을 제곱한 다음에 빼기 2 하니까? 그렇지. 요거 암산되나? 여기 있어. 암산하자, 우리. 3의 3승은 27에서 못 빼면 돼? 그러면 18. 자, 그러면 결국엔 이거 더하기 2배을 더하기 3 곱하기 3 해주면 되네. 그럼 18, 14, 9 더하면 정답이 되겠다. 그럼 32에다가 9 더하면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또. 그럼 답은 41. 이렇게 나오겠지. 답까지 찾으면. 다음 또 밑에 또 있어? 40의 2번. 42의 41의 2번이요. 41의 2번. 자, 가볼게. 41의 2번도 요걸 그냥 바로 XY에다가 그 값을 넣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럼 너무 복잡해. 물론 답은 나올 수 있어. 근데 나올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가볼게. 41의 2번 가보면 식부터 먼저 적어볼게.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y 거기다가 마이너스 x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y세제곱이야. 자, 일단 이 식부터 조금 깔끔하게 바꿔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얘를 x로 묶을게요, 얘를 뭐 y로 묶을게요 하는데 이건 상관없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나 같으면 얘를 뭐로 묶어볼까? x제곱으로. 그럼 뭐가 남지? x 플러스 y가 남아. 그리고 얘는 뭐로 묶어볼까? xy? x, 여기 x밖에 없는데? 저 순서. 왜? 여기는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어볼게. 그럼 사실상 여긴 뭐 남고, x 남고, 여긴 뭐 남아? 플러스 y.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그럼 한 번 더 누구로 묶을 수 있지? x 플러스 y로 또 묶었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긴 앞에 뭐가 남아? 뒤에는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결국 선생님 이거 보면 또 여기 뭐 보여? 두 글자. 자, 그렇지. 그럼 결국 x 플러스 y는 얘한테 토스 할 거니까 x 플러스 y는 몇 개?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넣어보자. 자, x랑 y 더하면 뭐 나와? 0이요. 아니 2루트 5. 그치. 그럼 결국 얘는 2루트 5를 제곱하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치. 그 다음에 x에서 y 뺍시다. x에서 y 빼면? 그렇지. 그건 결국 20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네. 자, 다음 또.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서. 요 42번까지는 없어? 네. 오케이. 그럼 43번부터 이제 스타트 한번 해볼게. 43번부터 48번에선. 일단 45요. 45요? 오, 그 위에 것만 잘했어도 난 성공한 거라고 보는데? 이거 노말 되게 문제 좋아. 여기 마플 교과서가 모든 문제가 다 좋아. 45번? 자, 45번 가볼게.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설명을 들으면 되게 황당해. 이렇게 쉬웠다니라고 할 정도로. 앞에 보면 1 플러스 x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제곱하고 심지어 거기다가 이 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부터 가서 어디까지? x 100승까지를 제곱하는. 야, 이거를 우리는 당연히 제곱할 수는 없어. 근데 여기서 우리는 특정 세제곱 3차의 개수를 지금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아시겠지만 우리가 3차가 탄생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자고. 3차를 탄생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뭐 곱하기 뭐야? 상수 곱하기? 그치. 또는? 그렇지. 이제 너는 이해한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엔 이거를 두 군데로 나눠서 해야 돼. 이렇게 나눠서 앞쪽과 뒤쪽의 3차 계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3차 계수를 찾으려고 하면 이거를 잠깐 모양을 바꿔보면 요렇게 똑같은 놈이 지금 2번 곱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 요쪽 식에서 상수가 뭐야? 1. 요쪽 식에서 3차는 1이겠지. 요것만 보면 돼. 요것만. 1, 여기 보면 다시 써주면 요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도 똑같이 양쪽에, 왜냐면 제곱은 똑같은 놈을 곱하는 거니까. 그럼 상수 1, 3차 계수 1. 1차 계수. 여기 2차 계수, 2차 계수, 1차 계수, 3차 계수,
상수? 그럼 결국엔 1, 1, 1, 1이니까 뭐 나와? 아니지, 다 더. 4. 그렇지. 그래서 왼쪽에서는 3차 계수가 4x 세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오른쪽만 따지면 돼. 근데 오른쪽도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해보면 100차 이런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100차 갖다가 3차 만들 수 있어? 없지.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도 똑같은 식을 이렇게 두 개 썼을 거야. 1부터 시작해서 100차까지. 여기서도 1부터 시작해서 100차까지면 이건 너한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야. 100차면 애들이 당황하니까. 근데 사실 3차를 구할 때는 이 100차, 99차, 98차는 필요도 없어. 그럼 결국엔 여기서 똑같은 거야, 얘랑. 상수 3차, 1차, 2차. 결국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똑같을 거니까. 4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4x 세제곱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 두 개 뭐 하래? 답은? 0. 끝. 답이 0이야. 자, 다음 또. 47에 2번. 47에 2번. 오케이. 자, 47에 2번 가볼게. 자, 47에 2번 보면 3개 더한 건 0이다. 오케이 말이. 너무 착한 문제지. 3개가 0이면. 그리고 제곱 더한 건 4다. 그럼 요거 이렇게 두 개만 던져줘도 우리에게 무슨 힌트를 주는 걸까? 그렇지. 맞아. 얘 자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B, B, C, CA거든. 근데 얘가 벌써 뭐로 가? 0으로 가잖아. 그럼 결국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요 식에서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A는 뭐다?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하나 찾고 가는 거야. 두 번째, 그러면 너 4차 좀 구해줄래? 라는 거야. 자, 선생님 저는 4차 공식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배운 적이 없는 게 아니라 4차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갖다가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어. 얘는 딱 봐도 4승은 없어. 4승은 없으니까 결국엔 제곱을 제곱해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누굴 빼주면 돼? 마이너스 2배의 바로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을 빼주면 되더라 라는 거야. 이게 단순히 이거랑 똑같아. 여기 A 대신에 A제곱이 들어간 거고 B 대신에 B제곱, C 대신에 C제곱 들어간 거니까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나온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그러면 얘는 문제에서 알려줬어. 대놓고. 아까 4라고 알려줬으니까 4를 제곱하면 이고 우리 유나 외웠나? 내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식이라 그랬는데 아니 잘못 외웠어. 이거는 되게 유명한 공식이라 했는데 내가 요거 공식 한 번만 마지막으로 알려주면 얘가 A, B 뭐야? 이걸 제곱하고 A, 마이너스 마이너스 A, B, C 아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근데 들어가 있는 건 다 말했어. A, B, C 있고 다 더한 거. 맞아. 이렇게 해야.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얘 어차피 몇이었어, 근데? 첫 줄 0.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 제곱하면 된다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2를 제곱하니까 4가 되겠지. 끝났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냥 그 값을 찾아달래. 그러면 결국엔 16에서 8 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8.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겠지. 자, 다음 또. 48번까지 없어? 자, 그럼 49번부터 54번. 50번에 2번? 자, 50번에 2번 한번 가볼게. 자, 50번에 2번을 보면요. 자, 우선은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다 전개해야 됩니까? AB 곱하기 A 플러스 B 뭐 이렇게 나왔잖아. 와,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당장은 이렇게 못하고 먼저 식부터 한번 써볼게. AB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해주고 그 다음 BC에다가 B 플러스 C. 그럼 안 봐도 AC 곱하기 A 더하기 C일 거야. 근데 그럼 이걸 다 전개해야 되나요? 전개는 할 건데 저걸 전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던 공식은 나오진 않고 아까 앞줄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래? 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A 더하기 B 대신에 B 더하기 C 대신에 A 더하기 C 대신에 넣을 거야. 누굴 넣을 건데요? 자, 윤호야 한번 암산해봐. A 더하기 B는 뭐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B 더하기 C는? 마일 마일 A 더하기 C는? 마일 마일. 그걸 당연히 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이 식을 다시 써보면 AB 곱하기 마 1, 마 C BC 곱하기 마 1, 마 A 그리고 AC 곱하기 마 1, 마 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 한번 전개해 볼게. 전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나오고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가 결국 3개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얘 혹시 알려줬나? 문제에서 얘가 마이너스 7이라고. 근데 우린 마이너스를 할 거니까 7. 그렇지. 거기다가 얘만 해주면 돼. 근데 아시다시피 내가 저번에도 강조했는데 얘를 구하란 문제가 학교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와. 쟤 구하려면 공식은 우리 인수분해 그 곱셈 공식이 100개가 있어도 쟤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 몇 차식에서? 3차식에서. 혹시 기억나나? 3차 공식?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혹시 기억나?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그리고 여기서 나와. 요거 외워줘야 돼. 3ABC가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와. 이 공식에서만. 근데 문제에서 3차 더한 건 몇이다? 마이너스. 그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다? 곱하기. 제곱한 건 뭐다? 그것도 찾아야 되네. 좀 귀찮네. 그치? 요거 찾아야 돼.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 A제곱, B제곱, C제곱도 찾자. 얘를 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배의 이렇게야. 얘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1이었나? 그럼 제곱하면 1이고 얘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7이었나? 그럼 얘 곱해서 그럼 결국 그럼 얘가 15네.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그럼 더하기 7로 바뀌겠지. 그리고 플러스 3ABC.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22.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럼 1로 넘어가면 21인데 3으로 나누면 그렇지. 얘는 7이라는 사실이야. 그럼 이제 여기다 넣으면 정답이네. 여기다 다시 7 넣으면 7에서 누굴 빼는 거야? 자, 다음 또.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14. 다음 또 있어? 53번. 53번. 요거. 유나, 이거 우리 저번에 너 이해했어? 막 이러면서 바로바로 풀었던 문제 아니야? 자, 53번 한번 가볼게. 1, 2, 3단계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문제가 풀라는 것만 풀어볼게. 결국엔 맨 마지막 3단계가 중요한 거잖아. 자, px를 53번이지. 누구로 나누었냐면 6x-2로 나누었대. 그랬을 때 몫을 지금 q1x고 r1이다 라고 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px를 다시 한 번 더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q2x와 r2를 r1과 비교해서 하라는 거야. 그럼 아시다시피 유나야, 얘 뭐로 묶어볼까? 6으로 묶어볼까? 6으로 묶으면 뭐 나와? 그럼 결국엔 6이 뭐 된 거야? 1 된 거지. 그럼 6분의 1을? 그럼 내가 상세 조건으로 여긴 곱하기 뭐 해야 돼? 6 하라 그랬잖아. 그럼 결국 Q2X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6 곱하기 Q1X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영향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같다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Q1분의 Q2거든. 그럼 양쪽에 Q1으로 나눠봐. 그렇지. 아니지, 그냥 6이지. 그래서 6 더하기 어차피 R1, R2는 똑같으니까 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다음 또. 54번은 답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 48이 맞아요.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또.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럼 굉장히 잘 써. 앞에 확인이랑 유제에서는 없었고 질문? 거기 못 풀었어요. 쪽 베이직이랑 놀면. 알았어. 요거 앞에 것도 근데 꼭 한 번은 풀어봐야 돼. 자, 그럼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
터프는 나중에 선생님 또 시간 내서 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 너무 터프에 이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우리가 선생님이 준 한번 개념 프린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자, 오늘 나가는 단원이 어디냐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야. 벌써 항등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나머지 정리에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틀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먼저 항등식부터 한번 가볼게. 자, 항등식을 배우려고 하면은 우리 수의 체계라는 것처럼 가장 위에 복소수가 있고 그 안에 실수와 허수가 있듯이 이 항등식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진 거야. 무슨 뜻이냐? 원래 맨 위에 등식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이 등식이 두 갈래로 나눠져.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항등식으로 나눠져. 그리고 이 항등식에 어떻게 보면 등식이 엄마라고 하면 첫째 자식은 항등식, 둘째 자식이 누구냐? 바로 방정식이야. 그럼 항등식과 방정식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항등식은 항자가 항상이란 뜻이야. 항상 같을 등자, 항상 같은 식을 줄여서 항등식이라 그래. 그럼 이 항등식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 항상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바로 항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뭘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방정식은 모든 실수가 아니라 어떨 땐 되지만 어떨 때는 안 돼라는 게 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의미하는 게 바로 방정식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은 우리가 많이 풀어봤듯이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방정식이라고 그래. 왜? 마이너스 1 넣으면 말은 되지. 하지만 3 넣으면 이처럼 뭘 넣었을 때는 되고 뭘 넣었을 때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때 이걸 만족하는, 즉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온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 이걸 우리가 바로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 이건 참고지. 한 글자로 x를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방정식은 해를 찾는 공식이고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을 찾는 게 바로 항등식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항등식은 결론적으로 어떤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만약에 같다라고 나오면 여기다가도 x를 넣고 여기다가도 x를 넣었을 때 항상 같은 식이 나오면 우린 비로소 얘를 항등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등호를 사용하여 수나 식을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그 등식은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눠진다. 항등식은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바로 항등식이라고 하고 방정식은 문자의 값에 따라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바로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방정식의 미지수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제가 문제를 풀면 그 식이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시험 문제에서 알려줍니까? 아니요, 안 알려줘요. 방정식은 당연히 x가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는 0이거나 어떤 는 숫자로 나오면 다 방정식이야. 선생님, 그러면 항등식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라고 하면 밑에 바로 써놨어. 밑에 2번 읽어보면 다음은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의 표현들이다 라는 거야. 첫 번째, 모든 x값에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시작하면 근데 이거는 항등식을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임의의 x에 대하여 라고 시작해도 우리는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왜? 임의라는 게 결국 뭐가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건 모두 다 들어가도 된다는 거랑 같은 뜻이거든. 세 번째, x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어. x값에 관계없이 점점점 이렇게 시작해. 왜? 얘들아, 유나야, x값에 관계없다라는 건 x에 뭘 넣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항등식이구나. 마지막 네 번째, 어떤 x값을 대입하여도 라고 돼 있어. 대입하여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은 다 모두 다 우린 뭐로 취급한다? 바로 항등식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은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에 항등식이라고 안 써 있어. 근데 있잖아, 신기한 게 방정식은 다 문제 시작할 때 처음에 써 있다. 다음 2차 방정식, 다음 1차 방정식, 다음 방정식은 신기하게 방정식 문제들은 첫째 줄에 방정식이라고 알려주는데 다음 항등식은 항등식 등 점점점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 항등식은 생략이 될 거고 얘가 생략되는 조건으로 뭐가 따라서 나온다? 바로 요런 문장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유나가 딱 문제를 읽어봤더니 방정식이라고 써 있어. 그럼 그건 해를 찾는 거구나. 근데 문제를 읽어봤는데 이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가지 문장 중 하나가 딱 적혀 있어. 그럼 이거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밑에 2번 보면 항등식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뭐 요거는 말 그대로 사실은 옆에 3번을 공부하면 이해가 갈 거야. 선생님 그럼 3번부터 한번 가볼게. 선생님 그러면 방정식은 얘처럼 1을 넘겨서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를 찾는 게 이제 방정식의 풀인데 항등식의 풀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야. 항등식의 풀이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개수 비교법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이야. 자, 일단은 개수 비교법. 우리가 수학에서 개수를 뭐라 그래? x 앞에 있는 숫자지. 그렇지. 그래서 개수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방법을 줄여서 개수 비교법이라 그래. 얘는 수치, 어떤 값이라는 거거든. 어떤 값을 대입해서 찾는 법이다. 그래서 수치 대입법이라 그래. 그러면 개수 비교법은 언제 쓰냐라고 하면 식이 너무도 이쁠 때야. 예를 들어서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그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식이 같으려면 같은 차수끼리 개수가 같으면 동일하면 되기 때문에 A는 자동적으로 뭐? 2, B는 자동적으로, C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선생님 다 모두 다 개수비교법으로 풀면 되는데 왜 얘가 풀이가 두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방금 선생님이 말했듯이 개수비교법을 쓸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식이 너무 깔끔 그리고 이뻐. 식이 얘처럼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럼 그냥 개수비교법 쓰면 돼. 근데 수치대입법은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1이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물론 이거는 꼴랑 2차밖에 안 되니까 까이 거 이거 다 전개해서 풀어도 문제는 없거든. 근데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요럴 때는 선생님 만약 얘가 x 마이너스 하면 더 땡큐지. 요럴 때는 선생님 제가요 x에다 한번 4를 넣어볼까요? 왜냐면 4를 넣으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지. 그럼 c만 남아. 그럼 여기다 4 넣으면 자동적으로 누가 구해져? c 값이 구해지는 거야. 그 다음은 선생님 무슨 숫자를 넣나요? 그 다음은 유나가 좋아하는 숫자 넣으면 돼. 0을 넣어도 되고 1을 넣어도 되고. 즉 무슨 뜻이냐? 수치대입법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중요해. 무슨 선택? x에 넣을 값. 어떤 값을 넣을지 선택을 하고 그 숫자를 넣었을 때 이 식이 깔끔하게 바뀌어야지만 계산하는 데가 편하니까 어떻게 보면 수치대입법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친구는 선택을 잘못해서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친구는 선택을 잘해서 빨리 풀릴 수도 있는데 그 잘한 선택이 되려면 요런 식들이 0 되는 값을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항등식의 3번 읽어볼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항등식에 포함된 미지의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1번 개수비교법과 2번 수치대입법이 있다. 개수비교법은 같은 차수의 항의 개수는 서로 같으므로 이 성질을 이용하여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여 결정한다라는 거야. 하지만 수치대입법은 미지수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므로 적당한 수치를 대입하여 개수를 결정한다. 봐봐. 적당한이래잖아. 적당한이라는 건 유나한테는 적당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린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밑에 참고가 굉장히 중요해. 참고.
전개식이 복잡할 경우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면 된다. 그럼 제가 봐봐. 아까 개수비교법은 식이 너무 깔끔하고 이쁠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지? 그 말 뜻은 식이 더럽거나 복잡할 땐 누구 쓰자? 수치대입법. 그리고 2번. 항등식의 한 변이 fx와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한다. 이거 2번에 별표 쳐줘.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거든, 2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끔 가다 이런 문제가 나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x 플러스 2 곱하기 fx는 이렇게 나와.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11 x 플러스 5 이렇게 나와. 그래 놓고는 fx식을 찾아달래. 와, 큰일 났다 이거. 이런 거 fx 찾아줘 라고 하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걸로 이걸 나눌까요? 못 나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2번 봐봐. 항등식의 한 변이 fx와 다항식으로 곱해져 있으면 수치대입법이 좋다라고 돼 있지. 여기선 바로 뭐냐? 선생님, 아이고, 제가 여기서요, 저 fx를 찾으려고 하면요,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도 한번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럼 1 넣어보면 3f1 값을 찾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막 계산될 거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이번에 0 넣어볼게요. 그럼 2f0이 구해질 거야. 여기도 0 넣어보면 되겠지? 그럼 결국엔 얘가 만약에 2차이면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fx였다면 1도 넣고 0도 넣고 예를 들면 또 마이너스 1 넣었어. 마이너스 1 넣으면 f1, f 마이너스 1은 또 값이 나오겠지? 그럼 얘네 갖다가 사칙연산을 통해서 바로 ABC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따라서 수치대입법은 언제 쓴다? 식이 더럽다. 또는 한쪽이 fx 곱하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요럴 땐 수치대입법. 학교 내시는 요걸 냅니다. 이대부고는 늘 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면 개수의 총합,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 상수항 이렇게 있는데 요거 또 별표 쳐놔주세요. 요거 또 학교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항등식에서 비롯된 새로운 유형이거든.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고 쳐볼게. ax 세제곱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라는 어떤 3차식이 있었어. 힘들어? 졸려? 안 돼. 뭐 어떻게든지 깨워야 돼. 안 돼, 안 돼. 내가 여기 너네들한테 이제 유나한테 어떤 걸 물어볼 거냐면 1번. 나 여기서 상수항 좀 구해줘 라는 거야. 그럼 난 여기서 상수항은 뭘 뜻하지? ABCD 중에? 그럼 내가 이 D를 어떻게 찾지? 그냥 D 읽으면 되는데 그걸 좀 유식하게 찾으려면 어떻게도 찾을 수 있지? 바로 얘가 사라졌으면 좋겠잖아. 얘가 사라지려면 결국 X에다 뭐 넣으면 돼? 0을 넣는 거야. 그래서 상수항을 찾으시려면 X에다가 0을 넣으면 돼. 그러면 0, 0, 0, D 상수항만 이쁘게 남지. 두 번째, 이번엔 뭘 물어볼 거냐면 모든 개수의 합을 찾아줘 라는 거야. 모든 개수의 합이라는 건 결국 다시 말하면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지금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A, B, C, D를 찾으려면 결국엔 요 뒤에 X가 뭐면 땡큐야? 1이면 땡큐지. 그래서 바로 모든 개수의 합을 찾으라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야 돼. 왜 뭐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되냐면 잘 봐. 있잖아. 요 D 있지. D는 개수가 아니야. 신기하지? 우리 이 D를 뭐라고 부르지? 상수항이지. 근데 우린 수학에서 개수는 1차 이상의 앞에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개수라 그래. 그 말 뜻은 얘는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개수의 합을 찾으시오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A, B, C, D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D를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아니지. 1을 넣으면 D까지 더한 게 나오니까 마지막에 상수항 D를 뭐 해줘야 된다? 빼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D까지 포함해 갖고 오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A, B, C, D를 다 더하라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그냥 1만 넣으면 돼. 근데 그냥 모든 개수의 합을 찾아줘 라고 하면 A, B, C, D에다가 마지막에 D까지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잘 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5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어. 1번 유나야 상수항 찾아줘. 그럼 x에다 뭐 넣으면 된다? 그럼 뭐 나와? 그렇지. 근데 2번 모든 항의 개수를 이렇게 먼저 볼게. 모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 찾아줘. 그럼 x에다 뭐 넣는다? 그럼 1 넣으면 뭐나? 5 빼기 4 더하기 3 2 3 빼기 0 그렇지 0. 근데 만약에 모든 개수의 합 찾아줘. 아니지.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요것만 구하는 거잖아. 너 바로 대답한 거야? 그러면 요거 다 계산하면 3 이렇게 나오겠지. 내가 원하던 건 뭐였냐면 0에서 마3을 빼는 거지. 원래대로라면 0 빼기 마3에서 그렇게 해서 3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왜냐면 지금은 유나야 너가 5 마4 2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바로 3이라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더 더러워 식이. 그럴 때는 1 넣은 데서 상수항을 빼면 되겠다. 그래서 0 빼기 3 이렇게 해줘서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주 중요한다잉.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여기까지가 사실상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잠깐만 선생님이 항등식에서 조금만 더 설명할 게 있는지 볼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선생님하고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가볼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41쪽 한번 봐볼까? 41쪽. 우리 마풀 교과서. 왜냐면 항등식 배웠으니까 나머지 정리 배우기 전에 항등식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익히고 한번 가봅시다. 자, 가보자잉. 자, 41쪽에 선생님이 뭐를 한번 풀어볼 거냐면 62번을 한번 내가 풀어줘 볼게. 62번. 자, 62번 보면 내가 했던 말이 혹시 기억나나? 내가 아까 어떤 fx와 어떤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무슨 식 쓰는 게 좋다? 무슨 법 쓰는 게 좋다? 그렇지. 그럼 지금 보면 왼쪽이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빼기 3에다가 px가 곱해져 있어. 그게 뭐냐?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선생님 저거 전개 못 풀어요. 저 전개해서도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떤 함수랑 다항식의 곱으로 형태가 있으면 수치 대입법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기가 0 되는 값을 한번 대입해 볼게. 1번 x에다 뭐 넣어볼까? 그렇지. 그러면 왼쪽은 어차피 다 뭐 나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4승은 마이너스 1의 제곱도?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지? 이번엔 두 번째.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얘가 0 되려면 얘가 3이어야 되지. 그럼 x는 원래 뿔마 루트 3이거든? 근데 어차피 여기가 2차, 4차가 있으니까 x제곱 대신에 3을 넣는 거야. x제곱 대신에. 그럼 어차피 또 왼쪽은 다 뭐 나와? 그럼 오른쪽 넣어보면 x제곱을 제곱하니까 x제곱은 3이니까 오케이. 즉 이 두 식을 뭐 하자? 빼자. 자, 우리 밑에서 위에 거 빼볼게. 0은 8 더하기 2a 이렇게 되겠지. 밑에서 위에 거 뺐어. 그럼 결국 a는 뭐일 수밖에 없어? 마4. a가 마4면 얘가 마3이 돼 나올까? b는? 그렇지. 끝났네. 굉장히 수치 대입법으로 빨리 풀리지. 문제가 p2 값 찾아달래. 결국 p2 값을 찾아달라는 건 여기다 다 2를 넣어보면 2 넣어보면 3 곱하기 4 빼기 3이니까 1. 그럼 3p2네. 그치?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16. 2 넣으면 4a인데 마이너스 16. 그리고 플러스 b 3. 슉. 따라서 p 이 값은 몇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바로 정답이다 라는 거야. 이해가? 자, 그럼 내가 63번도 볼게. 63번에 보면 유나야, 얘도 px 앞에 하필 누구랑 누가 있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을 곱해줬지. 그럼 얘도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중에 누가 더 좋다? 그렇지. 그럼 물어볼게. 수치대입법 뭐를 넣을 거냐?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x에다 뭐랑 뭐 넣을래? 완벽해. 맞아. 왜 마이랑 1이라고 대답했어, 유나는? 사라져서 누가 사라지니까? px가.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이제 문제 푸는 게. 알았지? 자,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장 42페이지에서는 내가 똑같이 65번을 한번 풀어볼게. 자, 65번을 보면 자, 문제가 생겼어.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어. 그래놓고 뭐라고 나왔냐면 만족하는 임의의래. 임의의라는 게 뭐지? 아까? 뭐라고? 그렇지.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럼 저 xy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데 그랬을 때 요것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ax제곱 플러스 bxy 그리고 플러스 c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5는 0.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x랑 y에 뭘 넣던지 간에 항상 0이래. 항등식이래. 그럼 우리 아까 항등식이 되려면 이걸 뭔가 한 문자로 바꿔야 되거든. 근데 여긴 지금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뭔가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힌트를 준 거야, 너한테. 유나야, 너가 이게 뭔가 한 문자로 나와야 그걸 항등식으로 풀 수 있는데 얘는 문자가 지금 2개니까 너가 그걸 한 문자로 바꾸렴. 그랬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바꾸는데 그래서 내가 힌트 줄게.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야 라는 거야. 그럼 저게 선생님 저에게 어떤 힌트죠? 라고 하면 바로 너 x가 좋아 y가 좋아? x가 좋지. 그래서 얘를 y는으로 고쳐보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여기다 다 대입하는 거야. 왜? 대입하면 y 대신에 다 x를 넣으면 이건 다 뭐에 관한 식밖에 안 돼?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바꿔볼게. 자, ax 제곱 bx y 대신에 일단 얘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c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0이더라 라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계산력 싸움이야. 자, 한번 가보자. ax 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마이너스 bx. 자, 요거 계산 잘해야 돼. cx 제곱인데 c 있으니까 cx 제곱 플러스 2x인데 얘 있으니까 2cx 플러스 1인데 c 있으니까 플러스 c. 그 다음에 이렇게 되네.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상수를 상수항 즉 동류항끼리 묶어볼게. 동류항끼리 묶으면 자 2차 한번 보자.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 1차끼리 묶을게. 마이너스 b 2c 더하기 마이너스 1의 x 그리고 c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 아까 유나가 임의의라는 건 항등식이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에 유나가 x값에 1을 넣든 1000을 넣든 마이너스 1억을 넣든 항상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바로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치는 이 모든 게 다 뭐면 돼? 그렇지. 그래서 C는 자동적으로 C가 5야. 마이너스 B 더하기 9야. 그럼 B는 자동적으로 B가 9야. C가 5야.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4거든? 그럼 A는? 끝났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ABC 좀 더해줘. 다 더하면 9에다 9 더하니까 답은 18.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지? 다시 한 번 더. 선생님 왜 Y로 바꿨다? 항등식이라는 건 보였는데 항등식이라는 걸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문자가 하나에 관한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자가 2개에 관한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 2개의 문자를 하나로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문제에서 준 힌트 갖다가 Y 대신에 X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 된다 이거지. 자, 66번 한번 가볼게. 66번. 이 66번은 기출이야. 이대부고 기출. 굉장히 중요해. 66번 한번 가볼게. 이게 1초 만에 푸는 방법이 있고 1분 만에 푸는 방법이 있어. 둘 다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 자, x, y 값에 관계없이래. 이거 뭐지? 모 값에 관계없이면 또 이거 항등식이란 뜻이야. 그랬을 때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분의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윤하가 좋아하는 x값을 여기다 넣고 내가 좋아하는 값을 y에다 넣었어. 그래도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xy에다가 뭘 넣어도 어떻게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얘네들이 똑같이 약분돼서 1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얘와 얘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이거 같을 수가 없어. 왜? 여기 뒤에가 플러스 1이고 여긴 뭐야? 마3이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위에다가 다 뭐를 곱해? 이 위에다 다 뭐를 곱할까? 얘랑 얘랑 똑같이 만들면 되잖아. 위에다 뭐를 곱해? 마3을 곱하는 거. 그럼 마3 한번 곱해볼게.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자, 여기다 마3 곱하면 뭐 나와? 여기다 마3 곱하면. 왜냐면 얘를 얘처럼 바꿔주려면 마3을 곱했잖아. 그럼 여기다가도 마3을 곱해주는 거야. 뭐 나와? 마3x 나오지.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면 마이너스 6 나오지. 그리고 얘는 마3을 곱했으니까 여기 뭐가 나오겠어? 마3이 나오지 않겠어? 문제가 뭘 구해달래? a 플러스 b 값을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지. 더 쉽게 알려줄게. 요거 말고 이렇게 하자. 더 쉽게. 여기서 여기 가려면 뭐 곱하면 돼? 분의 1. 그치? 그럼 너도 그냥 여기서 마3분의 1을 곱해. 그러면 1에다가 마3분의 1 곱하면? 마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a는 뭐 나오면 돼?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마3분의 1을 곱하면 b가 나오는 거니까 뭐가 나와? 끝났네. 이게 훨씬 빠르지. 문제가 a 더하기 b 구해달래.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근데 선생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알려주세요. 자, 다른 방법도 알려줄게. 잘 봐. x 플러스 2y 플러스 3분의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1이거든. 어떻게 하냐면 얘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는 k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대각선끼리 곱할게. 얘가 1분의 k니까 대각선끼리 곱하면 요렇게 되나?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 한쪽으로 넘겨서 동류항끼리 묶어볼게. 자, 우리 xy 값에 관계없이라 그랬으니까 요 값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되려면 선생님이 물결로 밑줄 치는 모든 것들이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서 k 값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k에다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넣었어. 그럼 b는 뭐 나와? 아니지. 그렇지. k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앞에 플러스 됐어. 그럼 a는 자동적으로 똑같이 나오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똑같이 답은 나와. 그래서 K로 두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그냥 빨리 풀고 싶어요. 얘가 얘한테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어. 그럼 너도 여기다 여기 곱해. 여기다 여기 곱해. 걔가 A, B야.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넘어가 볼게. 딱 한 글씨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아마 요거 끝일 거야. 요 두 문제 풀면 끝나. 세 문제인가? 자, 뒷장 넘어가 볼게. 그 40 몇 페이지야? 여기가 몇 페이지? 3페이지? 에서는 선생님이 67번을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67번. 자, 67번 갖다가 이 문제를 다 판단하면 이제 되는 거야. 이 개념을. 67번 선생님이 이거 좀 문제 귀찮으니까 안 쓸게. 자, 원하는 것들만 써볼게. 67번은 1번은 뭘 찾아달라고 했냐면 뚜루루루루 다 더해달래. A0부터 A6까지 다 더해달래. 이걸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면 뭐지?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1번이 뭘 물어보는 거냐면, 다시 한 번 더 말해주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아까 배웠지?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찾으라고 하면 x에다 뭐 넣으라 했지? 그렇지. 그래서 x에다 1 넣어보는 거야. x에 1 넣었어. 그럼 왼쪽 뭐 나와? 1 더하기 2 빼기 1. 에 몇 승? 그래서 1번의 답은 8이 되는 거야. 이해가? 자, 그 다음 2번 봐볼게. 선생님 2번 큰일 났어요. 왜? 2번에 보면 지금 부호가 어떻게 돼 있지? 왔다 갔다 하지. 그럼 이 부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2번을 보면.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홀수 번째 앞에만 마이너스야. 그치? 신기하게 홀수 번째 앞에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 말 뜻은 뭐냐면 홀수 차수가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건 x에다 뭐 넣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음수를 홀수승하면 뭐 나오지? 음수 나오지. 그래서 얘는 x에다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잠깐 줄게. 자,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부호가 짝수는 그대로 나오고 홀수는 마이너스 나와.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게. 왼쪽 봐봐. 마이너스를 제곱하고 그럼 1이고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고 빼기라면 뭐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그걸 3승하면 뭐 나와? 그렇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이야. 자, 이제 3번과 4번은 난이도가 하야. 왜 3번과 4번은 난이도가 하냐면 너가 1번과 2번을 구할 수 있으면 3, 4번은 거저먹기야. 왜냐면 잘 봐. 유나야, 얘네 둘이 한번 더해볼래? 얘네 둘이 더하면 무슨 번째가 사라져? 잘 생각해봐. 홀수 번째들이 사라지. 그럼 홀수 번째가 사라지는데 문제가 짝수 번째들은 다 몇 배가 돼서 나와? 더했으니까 2배가 돼서 나오는 거야. 왜냐면 A0 더하기 A0는 2A0. 그 다음에 A2 더하기 A2도 2A2. 이게 다 2개씩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거 2개씩 나오는 게 8 빼기 8이니까 뭐 나오겠어? 더하기야. 그럼 다시 2로 나누면 뭐가 나와? 그렇지. 그래서 짝수 번째끼리 더했을 때는 얘는 운 좋게도 0이 나왔던 거야. 항상 0은 아니야. 얘는 하필 0이 나온 거야. 근데 선생님 4번에서는 홀수 번째를 구해달래. 근데 유나야, 잘 봐.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를 다 더한 게 누구야? 3번과 4번을 더하면 누가 나와? 1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3번에서 얘 유나야 0이라고 찾아놨거든? 근데 4번을 더하면 8이래. 그럼 당연히 얘는 몇이야? 그렇지, 끝.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답이. 이해가? 자, 그럼 내가 하나만 우리 요 페이지까지만 하고 할게. 조금만 정신 차려줘. 안 돼, 안 돼. 죽으면 안 돼. 졸면 안 돼. 선생님은 졸면은 화나는 게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그래. 학원비를 생각해. 어떻게든 잠을 깨려고 노력해. 서서 들어도 돼. 너 혼자 있잖아. 자, 68번 한번 가볼게. 자, 68번 보면 이거 일단 유나가 간파해야 돼. 68번 보면 A1, A2, A3, A4, A5, A6를 더해달래.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하게 느껴져? 이상함을 너가 느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뭐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하지? 뭐 이상한 거 없어, 너의 눈에는? 67, A0가 없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A0부터 쭉 끝까지 더한 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인데 얘는 뭐만 구해달라는 거야? 상수항을 포함하지 말라는, 그치?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달라. 근데 우리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찾으라고 하면 x에다 뭐 넣었지? 1 넣었지. 그럼 만약에 1 넣어버리면 뭐가 나와? 왼쪽 뭐 나와? 1 빼기 2 더하기 4가 뭐 나와? 3 나오지. 3의 3승이? 근데 그 27을 얘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 왜? 27은 어디부터 더했을 때야? 그렇지. 여기까지 더해야 얘가 27이야. 근데 나는 여기만 구하고 싶으니까 결국 얘를 구해서 뭐 하면 돼? 빼. 그럼 A0는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상수항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그렇지. x에다 0 넣어보자 이거. 왼쪽 0 넣어보면 0, 0, 4의 3승. 뭐 나와? 4의 3승. 64. 그렇지. 그럼 결국 27에서 뭐 하면 돼? 64를 빼면 되겠네. 이해가? 그럼 답은 몇 번? 1번 마이너스 37이래. 이해가? 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한 것 같지만 딱 설명을 마무리했더니 69번을 틀려갖고 와. 69번이 마지막 이번 시간. 잘 봐. 선생님 이건 중요하니까 식을 써볼게. 선생님이 왜 67번과 68번은 문제를 안 쓰시고 풀어도 윤하가 이해했을 건데 왜 69번을 문제를 쓰는지 이거 너가 간파해야 돼. 자,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뭘 찾아야 되냐면 A0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항들만 다 더했어? 그렇지. 짝수 번째만 구해달래. 자, 우리 아까 일단 첫 번째 윤아가 딱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그 알고리즘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요 67, 68, 69번이 나오면 먼저 어딜 쳐다보냐. 내가 진짜로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봐야 돼. 얘를 구하라고 했는지 얘를 구하라고 했는지, 얘를 구하라고 했는지, 얘를 구하라고 했는지, 얘를 구하라고 했는지, 얘를 구하라고 했는지를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윤아가 첫 번째 나한테 대답했어. 이거 짝수 번째만 더해달래 라는 거야. 그럼 짝수 번째만 더하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음 알고리즘이 가야 되냐? 일단은 나는 다 더한 게 먼저 필요해 라는 거야. 그럼 먼저 나는 어떤 머릿속에서 뭐부터 떠올려야 되냐? 다 더하면 뭐지? 즉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합을 구하면 어떡하지? 라는 거야. A0, A1부터 시작해서 A10까지. 얘는 뭘까? 라는 거야. 그럼 얘를 구하려고 보면 우린 자꾸 x에다 뭘 넣었어? 근데 x에다 1 대입한 이유가 윤아야 뭐냐면 이 식 자체가 그 뒤에가 다 x, x, x로만 되어 있으니까 x에다 1 넣은 거야. 근데 얘는 뒤에가 x가 아니야. x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다 x에다 1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얘가 1이 되고 싶으니까 x에다 1을 대입한 거지 그냥 우린 1 넣은 게 아니야. 그럼 잘 봐. 얘가 1 되고 싶은 거야. 얘가 1 되고 싶으니까 x에다 오히려 뭐 넣어야 돼 우린? 아니지. 1 되고 싶은데? 2? 여기가 1 되고 싶어. 그럼 x에다 뭐 넣으면 돼? 0 아닐까? 0 더하기 1이잖아. 그래서 오히려 x에다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0 대입하면 얘가 다 모조리 뭐로 바뀌어? 1로 바뀌거든. 그러면 A0 A1 곱하기 1 A1 A2 곱하기 1 A2 그럼 그게 뭐랑 같아? 여기 0 넣었어. 됐지? 이거 진짜 이거 별표 100만 개 쳐놔 69번. 이거 연습 엄청 많이 시켜줄게 이거 69번. 이거 나와 무조건 학교 시험에. 이것도 이대부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윤아야 우리 요거 3번하고 4번 찾을 때 특히 3번 찾을 때 1번하고 2번을 어떻게 했더니 3번 나왔지? 더했지. 더했더니 홀수 번째가 어떻게 됐지? 사라졌지. 그럼 나는 또 얘처럼 뭔가 더해서 짝수 번째만 살리려면 요 A1, A3, A5 홀수 번째는 앞에가 음수가 나와야 돼. 아까 앞에 음수가 나오게 하려면 x에다 뭐 넣었지? 마이너스를 대입했지. 근데 얘는 왜 마이너스를 대입했냐면 다 얘도 x였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거든? 근데 얘는 x 플러스 1이었어. 그럼 여기가 오히려 마이너스 1이 되려면 그렇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어차피 제곱하니까 1 되고 얘는 다시 음수고 그래서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가 퐁당퐁당으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었어. 뭐 나오지? 일단 요거부터 쓸게. 홀수 번째는 음수, 짝수 번째는 양수. 자, 마이너스 2를 10승하래. 그럼 뭐 나오지? 근데 그거를 그냥 2의 10승이라고 생각할게. 그럼 너 상관없어. 1024로 하자. 그럼 1024에서 1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나는 짝수 번째만 구하고 싶어. 그럼 위에서 아래 거 어떻게 할까?
아니? 아 더해. 그렇지. 그럼 더할 때 조심할 게 있다 그랬지. 홀수 번째는 사라지는 게 맞는데 짝수 번째가 몇 배 돼서 나온다? 그렇지. 2배의 A0, A2, A4, 점점점, A10, 1022 나온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만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뭐로 나눠주자? 2로 나눠주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했던 짝수 번째만 이쁘게 더한 것은 51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문제에서 513 정답이지. 이해가? 어렵지? 헷갈리지? 연습이 부족한 거야. 못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연습이 부족하니까 어려운 거야.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또 이어서 가볼게.